안녕하세요. 오늘 쿠도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최하는 클라우드 시대의 필수 보안 전략, 세시 앤 사스 보안으로 데이터 보호 완벽 가이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웨비나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의 발표를 맡은 장신검입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다닌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2025년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원격 근무는 일상이 되었고 개인 모바일이나 태블릿 같은 환경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진 만큼 걱정도 많이 늘어났죠. 디지털 전환은 진짜 편하고 좋긴 한데 보안은 갈수록 더 골치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회사 울타리만 꽁꽁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본사는 그래도 보안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 어떻게든 된다고 해도 지사는 재택근무 환경은 또 어떻게 챙겨야 할지, 클라우드 앱은 또 왜 이렇게 불안한지 보안 담당자님들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같은 마음이라 진심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나온 게 바로 오늘 웨비나의 주제인 세시, Secure Access Service Edge라는 겁니다. 요즘 보안업계에서 세시 모르면 간첩 소리 들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오늘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은 요즘 세시가 왜 그렇게 핫한지, 세시가 도대체 옛날 방식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세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뭐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시를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와 고려사항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성, 이거 딱 보면 아시겠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아주 견고한 미나스 티리스라는 성입니다. 지금 이 성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죠. 성 앞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오크 대군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 집결해 있습니다. 트롤과 나주글까지 합세를 했고 심지어 트롤은 공격 툴까지 쓰고 있네요. 하지만 이 견고한 성이 쉽게 함락될까요? 성 안의 군사들은 굉장히 거세게 항전을 하고 결국은 성을 지켜내죠. 하지만 그 피해도 엄청났을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 회사 IT 환경이 딱 이 사진의 성 미나스트리스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딱 이 성처럼 튼튼하게 외부 위협을 진짜 잘 막아왔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IT 자원은 사내 데이터 센터라는 성 안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도 그냥 이 성벽만 튼튼하게 쌓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방화벽, IPS, VPN 같은 장비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든든하게 막아주는 딱 성벽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재택근무는 일상이 되고 모바일은 뭐 늘 우리 손에 있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견고한 성벽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IT 환경은 더 이상 성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클라우드로 우리가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퍼져버린 거죠.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옛날 성벽만 믿던 보안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확 바뀐 IT 환경과 새로운 회사 업무 방식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게 된 거죠. 이 낡은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고 변화하는 세상에 딱 맞는 보안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세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시 등장의 핵심적인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원격 근무 및 모바일 환경 증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시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성벽만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거고 확 바뀐 시대에 새로운 요구들을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솔루션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웨비나의 메인 코스인 세시와 SSE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시와 SSE,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특징과 적용 범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세시, Secure Access Service Edge
부터 한번 볼까요? 세시는 네트워크 기능이랑 보안 기능을 하나로 묶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네트워크와 보안의 통합입니다. 네트워크 따로, 보안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 최고의 네트워크 성능과 강력한 보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세시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SSE, Security Service Edge. SSE는 네트워크 최적화 기능을 제외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핵심 보안 기능들을 통합하여 보안 강화에만 집중한 솔루션입니다. 도입을 검토하실 때는 세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회사 IT 전체를 확대더 고치고 싶고 네트워크랑 보안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관리하고 싶은 기업에 잘 맞습니다. SSE는 일단 우리 회사 클라우드 보안부터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 세시까지 한 번에 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클라우드 보안부터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SSA가 아주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SDN을 제외하고 SSE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SSE의 6가지 기능이 나와 있죠. GTNA, CASB, SWG, Fire Azure Service, RBI, DLP. 6가지 기능 중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GTNA, SWG, CASB 이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NA를 알아보기 전에 VPN의 기능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격 근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기술은 VPN이었죠. VPN은 외부에서 회사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터널 역할을 하죠. 하지만 VPN은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VPN은 그냥 연결 자체에만 너무 집중했다는 거죠. 마치 회사 정문에 경비 아저씨 세워놓으면 회사 건물 안에서는 그냥 아무나 막 돌아다녀도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 VPN 계정이 탈취당하거나 악성 코드가 VPN 터널을 뚫고 회사 네트워크에 침투해버리면 회사 시스템 전체가 공격받을 수도 있고 기업의 중요 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VPN은 겉으로는 안전한 터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터널 안 보안은 허술했던 거죠. 화면을 보시면 VPN의 단점은 이처럼 명확합니다. 스플릿 터널링, 백홀 트래픽, 공격 표면의 외부 노출. 스플릿 터널을 허용하게 되면 사용자 인터넷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여 보안에 얼마나 취약하신지는 다들 알고 있지만 딱히 기존의 보안 모델에서는 대응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모든 트래픽을 본사로 우회하게 되면 백홀 트래픽으로 인해 성능 이슈와 속도 저하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VPN은 공인 IP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VPN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강력하고 본질적인 보안을 구현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이제는 정말 익숙한 단어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뜻 그대로 절대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게 그냥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네트워크 접근 제어에 적용시킨 핵심 기술, 그게 바로 GTNA,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GTNA가 도대체 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핵심 기능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GTNA의 강력한 보안 기능을 보겠습니다. GTNA의 강력한 보안 기능 중 최소 권한 접근 제어, 지속적인 신원 및 기기 인증, 컨텍스트 기반 접근 제어, 이 3가지는 하나처럼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텍스트 기반 접근 제어를 통해 사용자 역할, 접속 위치, 접속 기기, 기기가 얼마나 안전한지, 어떤 앱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접근하는 데이터는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이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권한 접근 제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원이라도
회사 네트워크에서 접속하는 경우와 집에서 접속하는 경우 접근 정책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사용하는 기기에 문제가 생겨 안티바이러스 백신이 동작하지 않는다면 접근 정책은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똑똑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사용자 환경 개선입니다. 싱글 사인은 워낙 유명하니까 설명이 필요 없겠죠. 에이전트레스, GTNA 기본은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바일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기에서도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기반의 에이전트레스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포털, 사용자별로 사용할 수 있는 앱 목록을 웹포털처럼 만들어주고, 사용자들은 그 포털에 들어가면 마치 스마트폰 앱스토어처럼 허용된 앱들을 한눈에 찾아보고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환경 운영 효율성. VPN은 본사 지사의 정책을 적용하려면 각각의 장비마다 일일이 다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특히 지사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VPN 운영 관리에 투입되는 리소스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나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 관리는 운영 관리 리소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고, 하나의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올인원 솔루션으로 다양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지사 간 일관성 있는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겠죠. 배포 및 확장성.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확장성 부분이 도입 검토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GTNA는 전 세계에 분산된 팝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 접속하든 최적의 성능과 보안을 유지해 주겠죠. 이 부분은 제조사별로 얼마나 많은 팝을 보유했고 자체 컴퓨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안 회사들이 다 자체 컴퓨팅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회사들은 AWS 같은 이미 잘 만들어진 컴퓨팅 서비스를 빌려서 쓰기도 한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은 고객의 부담이 되겠죠. 결론은 GTNA는 보안은 확실히 높이고 사용자 불편함과 관리 복잡성은 확실히 줄여주는 정말 똑똑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GTNA 기본이랑 핵심은 이 정도 알아봤으면 됐고, 이제부터 VPN이랑 GTNA가 어떻게 다른지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는 VPN과 네스코프 GTNA 기능 비교입니다. 그림과 같이 VPN은 ID 패스워드 인증 후 2차 인증이 성공되면 라우팅 기반으로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해 주게 되고, 5tuple 접근 정책으로 제어를 하는 방식이죠. 다음은 GTNA 접속 방식입니다. IDP를 통해 인증 후 에이전트를 내려받고 설치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팝으로 접속하게 되며 터널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GTNA는 스티어링 기반으로 액세스하게 됩니다. 스티어링 기반 액세스는 라우팅 방식과 큰 차이는 없지만 설정된 옵션에 따라 SaaS 트래픽만 보낼지, 웹 트래픽만 보낼지, 전체 트래픽을 보낼지 결정됩니다. 다음은 전체 컨텍스트 기반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VPN은 단순히 IP 포트 기반의 제어를 하고 있지만 네스코프는 출발지 IP, 사용자, 접속 지역, 디바이스의 안전, 특정 OS, 특정 브라우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목적지 또한 어플리케이션, URL 카테고리, 인스턴스 같은 항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슬랙 앱을 사용할 때 사내에서는 업로드, 다운로드, 포스트를 허용하고 외부에서는 포스트만 허용하는 정책을 설정하는 최소 접근 권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사내에서 사용하다가 외부로 이동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네스코프는 사내와 사외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내부에서 외부로 장소 이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외부로 인식하고 접근 정책 또한 외부 환경의 정책으로 변경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책 제어가 얼마나 다른지 확실하게 보이시죠? 다음은 SWG, Secure Web Gateway 차례입니다. SWG는 웹을 위한 전용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은 업무 환경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핵심이죠. 하지만 웹은 보안 취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SWG는 그런 취약한 웹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쉽게 웹 검문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SWG가 주로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적인 웹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웹 필터링, SWG의 1세대 핵심 기능입니다. 카테고리 기반으로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제어, 2세대 SWG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앱에서 특정 행위까지 콕 집어서 차단할 수 있었으니 제어에는 꽤나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개인 앱, 회사 앱을 구분해야 하고 심지어 같은 앱 안에서도 개인용 워크스페이스와 기업용 워크스페이스까지 구별해야 하는 정교한 정책을 요구하게 된 거죠. 2세대 SWG 앱 제어 기능으로는 이런 복잡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결국 이런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캐스비라는 새로운 솔루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웹 격리. 웹 격리는 격리된 환경에서 웹사이트를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내 컴퓨터에서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된 컨텐츠 내용을 볼 수 있죠. 근데 웹 격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안 위협이 높거나 알려지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SWG가 먼저 접속하여 다운로드된 결과물을 사용자의 브라우저로 스트리밍하는 방식입니다. 화면만 보여주고 실제 위험은 격리시키는 거죠. 이렇게 SWG는 독립적인 보안 솔루션으로 훌륭하고 웹 보안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의 정교한 제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SWG 제품들은 캐스비 솔루션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SWG도 여전히 쓸모는 있지만 클라우드 시대에는 캐스비가 훨씬 더 주목받는 시대가 된 거죠. 기업들이 업무 환경을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스 서비스를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원드라이브, 구글 번역기, 챗 GPT, 슬랙 잠깐 떠올려 봐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챗 GPT는 이제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스 서비스들 덕분에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편리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간과할 수 없는 보안 취약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사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왜 취약한지, 왜 보안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앱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계정의 사스 앱 외에도 직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앱, 즉 섀도우 IT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며 기업 데이터 유출, 악성 코드 감염, 규제 준수 위반과 같은 보안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섀도우 IT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뭘까요? 섀도우 IT는 쉽게 말해서 회사 IT 부서 몰래 쓰는 IT 시스템이나 앱 서비스들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보안 때문에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를 쓰지 말라고 공지를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개인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를 쓰는 직원들, 이게 섀도우 IT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회사 공식적인 IT 관리 그늘 아래 숨어서 쓰인다고 해서 섀도우 IT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와 있죠. 웹 트래픽의 60%가 클라우드 관련 트래픽입니다. 웹에서 주고받는 정보 10개 중 6개는 클라우드를 사용했다는 거죠.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경로도 50% 이상이 클라우드입니다.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공격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침투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은 무려 75%가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기업의 중요 정보가 개인 구글 드라이브 같은 곳으로 새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사고 사례인데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생성형 AI, 챗 GPT 사고 사례에 나오는 저 세 분들 다들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죠. 의사, 회사 임원,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 엘리트들이죠. 근데 이 똑똑하신 분들이 GPT한테 저런 내용들을 질문하면서 아, 이거 혹시 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장담하건대 절대 전혀 인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정보 유출될 수 있다는 걸 1%라도 알았다면 저렇게 섣불리 시도조차 안 했겠죠. 설마 저 똑똑하신 분들이 일부러 회사 기밀을 챗 GPT에 떠먹여 주겠습니까? 보안 의식 제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오피스 365 피싱 메일입니다. 메일을 보시면 MS 공식 메일이랑 똑같아도 너무 똑같죠. 구별하려고 자세히 봐도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저 피싱 메일에서 사인인을 클릭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로그인 페이지,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로그인 페이지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저 가짜 로그인 페이지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그럼 이번엔 진짜 마이크로 웹사이트로 리다이렉트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로 멀쩡히 잘 연결됐으니까 로그인 잘 됐네 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됐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가짜 사이트를 구별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바로 URL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URL과 비교를 해보면 미묘하게 다른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절대 구분하기 어렵겠죠. 다음은 디즈니 슬랙 데이터 유출 사건입니다. 2023년쯤 디즈니는 업무용 메신저로 슬랙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슬랙을 통해서 회사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정확히 어떻게 유출됐는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자세한 건 베일에 쌓여 있지만 중요한 건 디즈니 같은 초대형 기업도 보안 사고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것과 슬랙을 사용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사스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표,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했는지 통계를 집계한 무시무시한 성적표입니다. 제일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예상대로 해킹, 그리고 악성 코드 감염. 근데 표를 자세히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죠. 취급 부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내부자 정보 유출 사례입니다. 해킹 악성 코드만큼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자 정보 유출은 사례에서 보신 것과 같이 챗 GPT가 될 수도 있고 개인 사스 앱에 회사 문서를 업로드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의존하게 될 텐데 이런 보안 문제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존의 보안 모델은 견고한 성과 같다,
클라우드 시대에 이런 성과 같은 모델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으로는 정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걸까요? 회사의 중요 소스 코드를 개인 계정의 슬랙에 채팅으로 붙여넣거나 파일 업로드를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 우리 회사 철통 보안 시스템들이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IPS 정도가 될 듯합니다. SWG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슬랙 앱에서 채팅이나 파일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슬랙이라는 앱 자체를 기준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슬랙 앱 안에서 기업용 계정인지 개인 계정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SWG로 슬랙 채팅이랑 업로드를 다 막아버리면 회사 공식 슬랙 계정에서도 채팅도 못하고 파일도 못 올리게 되겠죠. DLP는 소스 코드 같은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는데 특화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DLP도 SWG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DLP 역시 계정을 구분할 수 없어 회사 공식 슬랙에도 소스 코드 업로드를 차단하여 업무 협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슬랙 앱 패킷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개인 계정을 사용하는 패턴을 잡아내서 IPS 룰을 만들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IPS는 패턴 매칭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솔루션으로 SWG와 DLP에 비해 사용자 정의 룰을 좀 더 상세하게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죠. 문제는 슬랙 앱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패킷 구조, 데이터 형식 이런 게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룰을 만들고 정상 차단되는지 테스트하고 정말 짜증나겠죠. 더 큰 문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앱, 사스 서비스가 수십 개, 수백 개는 좋게 넘을 텐데 그 많은 클라우드 앱을 수동으로 일일이 다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오히려 관리 포인트만 늘어나게 되고 운영 복잡성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IPS 사용자 룰로 대응하는 방식은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클라우드 시대에는 클라우드에 맞는 새로운 보안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적화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CASB,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 클라우드 보안의 핵심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CASB가 나왔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었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문제점을 CASB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CASB의 주요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섀도우 IT 가시성 확보. 자, 좀 전에 잠깐 언급했었던 섀도우 IT 문제, CASB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CASB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클라우드 앱을 사용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클라우드 앱 사용 현황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앱 사용 현황이 눈에 훤히 보이게 되니까 클라우드 앱 사용 정책 수립과 관리까지 가능하겠죠. 전체 텍스트 기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접근 제어는 GTNA 기능에서 이미 알려드렸었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앱에 접근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세밀하게 정책을 적용하여 최소 권한 접근 제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용자 이상행위 모니터링이라고 있습니다. UEBA라고 합니다. UEBA는 먼저 정상적인 활동 패턴을 파악하여 학습을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보통 오전에 메일 몇 통을 보내고 오후에는 파일 서버에 접속해서 자료 몇 번 다운로드하고 퇴근 전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파일 몇 개를 업로드 하는구나.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 패턴을 데이터로 정리해 학습을 하는 거죠. 패턴 학습이 끝나면 UEBA는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계속 감시합니다. 혹시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행동은 없는지, 평소에 메일 잘 안 보내던 직원이 갑자기 밤 12시에 해외로 메일 폭탄을 보낸다거나, 평소에 접속 안 하던 서버에 갑자기 접속해서 중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이런 수상한 움직임을 잡아내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GTNA, SWG, CASB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똑같은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겹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겹치게 되었냐? 이유는 바로 보안 환경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은 새로운 보안 고민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죠. 클라우드 앱, 안전하게 쓰는 방법 없을까? 이건 캐스비의 탄생 배경이고, 회사 밖에서 안전하게 회사 시스템을 접속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는 GTNA의 탄생 배경입니다. 웹 위험 점점 더 교묘해지는데 웹 보안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없을까? 이거는 SWG가 진화한 이유겠죠. 겹치는 기능들이 많지만 각각의 솔루션은 자신의 메인 기능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GTNA는 접근 제어, SWG는 웹, CASB는 클라우드 앱 보안. 그럼 어떤 솔루션을 도입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기업의 IT 환경과 보안 요구 조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세 가지 솔루션을 다 함께 사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시너지가 발휘되겠죠. 근데 잊고 있진 않으셨죠? 저 기능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나로 통합한 바로 SSE라는 겁니다. 주요 솔루션들을 설명하면서 기업에서 SASE, SSE를 도입하는 주요 이유는 이미 다 설명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SASE와 SSE의 개념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ASE나 SSE는 갑자기 툭 하고 생긴 보안 솔루션이 아닙니다. SASE 안에 통합된 보안 기능 중 CASB만 선택해서 단일 솔루션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화벽, IPS, SWG, DLP 같은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과 함께 등장한 GTNA, CASB를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구성은 어떤가요? 익숙하지 않나요? 저거 우리 회사 구성이랑 비슷한데? 이 구성은 정말 흔한, 너무 일반적인 보안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보안 담당자분들은 100% 공감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구성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본사는 확실히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요. 각 분야별 전문 보안 솔루션들을 구축해서 보안을 신경 쓴 모습입니다. 문제는 바로 지사들이죠. 본사만큼 보안 투자하기 힘든 지사들은 보통 UTM 하나로 보안을 퉁치는 경우가 많죠. UTM 하나로 방화벽, IPS, VPN 같은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해 주니까 가격도 착하고 관리도 편하고 지사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가성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UTM은 통합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숨겨진 약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 UTM의 여러 보안 기능을 한꺼번에 활성화시키면 성능 저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글로벌 기업처럼 지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경우에는 지사마다 제각각 다른 UTM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UTM 제조사마다 관리 방식도 다르고 정책 설정도 다르고 심지어 보안 관제 시스템 연동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택근무 환경의 경우는 스플릿을 허용하고 있는 구조로 더욱 심각한 상태죠. VPN 환경의 문제점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스플릿 터널을 허용하게 되면
사용자 인터넷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해지고 보안 위협, 정보 유출 등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죠. 본사로 경유하는 방법은 회선 사용량 증폭으로 인해 회선 증설이 필요하고 보안 솔루션도 증설이 필요할 거고 단일 장애 포인트 문제까지 더 큰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보안 담당자의 목표인 보안 표준화, 정책 표준화, 운영 간소화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이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많이 불편해 보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스 앱으로 데이터 유출이라도 발생하면 보안 담당자는 정말 힘들겠죠. 감사 조직은 사고 조사를 위한 데이터를 요청하는데 특별히 줄 만한 데이터는 없고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이유로 근거 데이터가 없는 부분을 아무리 설명해도 BIT 감사 직원이 이해할 수도 없고 마치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지고 보안을 모르는 C레벨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근거 데이터도 못 주고 보안팀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생각하니 저도 저분처럼 속이 불편해지네요. 그래서 결국 담당자는 SEC, SSE 도입을 검토하게 되는 거죠. 도입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대표적인 5가지 정도를 나열했습니다. 이미 앞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스킵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SEC라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새로운 보안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의 장표를 보시면 SEC를 도입하고 문제가 됐었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이슈, 섀도우 IT 가시성, 원격 근무 환경, 운영 효율성 모두 해결된 구성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트래픽들은 네스코프 팝을 통해서 올인원 보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아버님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네요. 가족들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스코프를 활용한 SEC, SSE 최적화 적용 방안입니다. 네스코프는 클라우드 보안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특히 캐스비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안 기능을 묶어놓은 것이 아닌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단일 플랫폼에서 SEC의 핵심 요소들을 완벽하게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보안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중앙관리 콘솔에서 모든 기능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네스코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품 검토를 하시는 보안 담당자분들은 설명이 가득한 장표보다는 시연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더욱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능 시연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기존의 방화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별 사용량 통계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죠. 저 단순한 통계 정보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 어렵겠죠. 네스코프는 2025년 3월 기준 82만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정보는 네스코프에서 어플리케이션 리포트를 뽑은 내용입니다. 저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정교한 정책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생성형 AI 사용 시 소스 코드 같은 민감한 정보를 포스트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슬랙 같은 협업 도구는 회사 업무 영역은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주고 개인 계정으로는 단순 채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도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은 네스코프의 매니저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현황입니다. 네스코프의 팝을 경유하는 모든 트래픽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입니다.
실제로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슬랙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에 대한 현황을 보려면 유저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유저의 정보가 보입니다. 상단의 인스턴스 정보를 클릭하면 슬랙에서 사용 중인 워크스페이스 정보가 보입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이벤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슬랙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기업 계정과 개인 계정을 사용할 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탭에는 사용자 정보가 보이고 기업 슬랙과 개인 슬랙에서 유저 정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프롬 유저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kudo.co.kr이라는 기업 계정이 보일 거고 개인 슬랙에서는 gmail.com이라는 개인 계정 정보가 보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실제로 워크스페이스 정보를 볼 수 있고 워크스페이스 정보는 인스턴스 ID 부분에 있습니다. 기업 계정은 kudo PA라고 되어 있고 개인 계정은 네스코프 TA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앞에서 보신 정보들을 기반으로 슬랙의 워크스페이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할 워크스페이스는 개인 워크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이트 커스텀 앱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은 슬랙으로 지정을 하고 워크스페이스는 아까 저희가 확인했었던 네스코프 TA라는 정보를 넣어주고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 하나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단 정책으로 가서 차단을 적용할 사용자를 지정을 하고 데스티네이션 쪽에서는 앱 인스턴스로 선택을 하시고 앱 인스턴스 정보에는 여기서 만들었던 내용을 가져다 쓰시고 실제 어떤 행위를 차단할 건지 슬랙은 17가지 행위가 있는데 저는 워크스페이스 전체를 차단할 거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슬랙에서 개인 워크스페이스에서 채팅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블록되는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 PC에는 이렇게 차단 팝업이 뜨게 되고 로그에는 블록 메시지가 있겠죠. 이 포스트로 블록이 되어 있고 실제 인스턴스 값은 네스코프 TA라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앱을 사용하고자 할 때 보안인식 제고 용도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사용자가 챗 GPT에 접속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코칭을 할 수 있는 팝업이 출력됩니다. 사용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GPT를 사용한다고 해도 조심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사유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해당 사용자의 상위 조직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어떤 업무에 긴급하게 사용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소명을 받을 수도 있겠죠. 기존의 보안 프로세스는 모니터링 후 정책을 위반하면 사용한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사후 처리 프로세스였다면 선저치로 인해 불필요한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허용해 줄 수는 없겠죠. 앞서 사고 사례도 보셨지만 보통 챗 GPT는 사용자가 보안 정책 위반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보시는 화면은 사용자가 GPT에 소스 코드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소스 코드는 테스트를 위한 간단한 소스 코드이지만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 소스 코드라면 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 케이스에서도 사용자 코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코칭을 할 이유가 없겠죠. 사용자가 포스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소스 코드 위반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용자 행위로 차단된 거는 아니고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DLP로 차단이 된 겁니다. DLP로 차단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DLP의 로그 분석 페이지에서 실제 상세 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를 보시면 해당 행위는 DLP 정책에 의해 차단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탐지한 코드의 내용들이 전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지한 코드의 내용은 원본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실제 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면 사고 조사 때 증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슬랙을 사용해서 회사의 중요 소스 코드를 유출하는 사례입니다. 사용자는 파일 이름을 여행 사진으로 변경하고 확장자도 JPG로 변경해서 슬랙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역시 네스코프의 DLP 기능에 의해서 차단된 팝업이 보이시죠? 예제에서는 차단을 하였지만 조치 방법을 차단이 아닌 알랏으로 설정하게 되면 선조치가 아닌 사후 대응이 되겠죠. 향후 사고조사가 진행되면 사용자는 단순 여행사진이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적이 있으니 할 말이 없겠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능은 인라인 기능의 제어였습니다. 네스코프는 API 기반 데이터 보호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레퍼지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도 API 기반 데이터 보호가 가능합니다. 현재 26개 정도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DLP 정책을 사용하여 저장된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금융정보, 의료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감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원드라이브와 쉐어포인트를 API 연동 후 DLP 정책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이는 화면은 네스코프의 API 탐지 현황 대시보드이며 토탈 탐지한 파일과 DLP 위반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DLP 위반 파일을 클릭해 보면 인시던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이 인시던트 중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상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세 화면은 앞에서 봤던 화면과 동일하죠. 네스코프 DLP는 단순 규칙에서 벗어나 OCR, 이미지, 머신러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OCR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프로세스로 주로 문서 스캔, 영수증 처리, 자동차 번호판 인식 등에 사용하고 있죠. AI 기반 OCR은 문자의 위치를 더 정밀하게 탐지하고 필기체와 인쇄체를 구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다양한 언어 및 글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미지에서 그림자 기울기, 흐림 현상 등을 보정하여 더 나은 OCR 결과를 제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고양이 사진을 보시면 위에 2개의 그림을 학습하여 보정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건축 도면이나 자동차 설계도 같은 이미지들을 학습시키면 해당 파일들의 문서 유출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습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겠죠. 네스코프의 사용자 행위 분석 기능은 다양한 조건의 인계값을 기준으로 사용자 행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업다운로드하는 경우, 이건 보통 퇴직 여정자가 많이 하는 행동이죠. 로그인 시도 횟수, 실패 횟수 등 인계값을 통해 탐지할 수 있고 또한 머신러닝 및 행동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자 행위 패턴을 학습하고 그 기준을 근거하여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평소에 접근하지 않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 같은 행동이죠. 탐지된 이상 행위와 위험 점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보안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잠재적인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사용 중인 UEBA 대시보드입니다. 학습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특별한 건 없지만 감점을 받은 유저의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사용자는 1000점 만점에 993점입니다. 감점이 된 이벤트를 클릭을 해보면 벌크 업로드에 의해 점수가 감점된 상세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1시간에 100개의 파일을 업로드해서 인계치에 탐지되었고 감점은 5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분한 학습 기간이 지나면 꼭 사용자의 비정상 행위가 아니어도 학습한 정상 데이터 값도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MPA는 네스코프 프라이빗 액세스라는 네스코프의
GTNA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취약한 VPN을 대체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스코프 MP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방식과 브라우저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에이전트 방식을 사용하고 모바일, 태블릿 같은 개인 기기에서 주로 브라우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스코프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네스코프 팝으로 연결됩니다. 에이전트와 네스코프 팝 간에 암호화된 보안 터널이 만들어지고 이 터널을 통해 사용자의 트래픽은 안전하게 네스코프 팝으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네스코프의 GTNA는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기 위해 퍼블리셔 설치가 필요합니다. 퍼블리셔는 기업 내부 애플리케이션의 안전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기존의 VPN은 터널이 연결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구조였죠. 퍼블리셔는 내부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등록하고 외부에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안전한 연결을 해주는 프록시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버에서 접속 IP를 확인해 보면 퍼블리셔의 IP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스코프 팝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게이트웨이가, 오른쪽에는 스티처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사용자와 터널을 생성하기 위한 장비이며 스티처는 퍼블리셔에 등록되어 있는 내부 어플리케이션 정보가 매핑되어 있습니다. 구성도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 방향으로 인바운드 연결 제거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와 팝 간의 터널이 연결되고 퍼블리셔와 스티처 간의 통신은 터널을 통해 암호화됩니다. 사용자가 데이터 센터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시도하면 이미 만들어진 터널을 통해 접속을 하는 구조이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버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퍼블리셔에서 해당 트래픽을 프록시하는 구조입니다. 구성도는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네스코프 팝이 VPN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체 컨텍스트를 파악하여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 저 글의 의미는 시작부터 서버로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 구현했다는 의미로 트래픽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기기 OS 상태는 어떤지, 안티바이러스 백신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접속한 지역은 어디인지, 사용하려는 앱은 신뢰할 수 있는 앱인지 등등을 거치며 데이터의 민감 수준이나 악성 코드 여부까지 최종 검사 후 해당 트래픽을 허용할지 차단할지 아니면 사용자 코칭을 할지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를 완벽히 구현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세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기존의 경계 보안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죠. 세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입니다. 세시는 단순한 보안 솔루션이 아닌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플랫폼. 세시는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관리 효율성, 사용자 업무 환경 향상, 비용 절감, 그리고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이라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됩니다. 세시는 기업의 보안과 편의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 세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가 세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보안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웨비나가 끝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시 도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앞으로도 유익한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